4.761, 그죠? 4.761m 이렇게 되겠고 1 나누기 4 나누기 0.21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19, 그죠? 1.19 NO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이론 공기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론 공기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LPG 공급 방식에서 공기 혼합가스의 공기를 혼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4번. 이것은 공기를 혼합하는 목적은 우리가 제발, 그죠? 제발 누나, 그죠? 제발 누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누나가 아주 자꾸 얘를 먹이고 있다. 제발 누나 얘를 먹이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액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발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누설 시 손실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소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제발 누나 효도 좀 해라. 이렇게 효도, 제발 누나 효도 좀 해라. 아주 애를 먹이니까 제발 누나 효도 좀 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발 누나 효도 좀 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한 페이지 넘고 보시면은 우리가 5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5번. 5번 문제는 아세틸렌, 프로판, 메탄, 수소의 위험도를 구하고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5번 문제는 쉬운 것입니다. 그죠? 폭발 범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우리가 폭발 범위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위험도는 H 이꼴은 L분의 우리가 U 마이너스 L 곱하기 100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온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나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에 프로판 1몰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혼합기체 중에서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와 폭발 범위 하한값을 계산하시오. 프로판의 화학 양론 이것을 우리가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6번이라 프로판의 화학 양론 프로판의 화학 양론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X0라고 이렇게 기호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죠?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모에는 전체가 오면 되겠고 분자에는 프로판의 농도, 그죠? 프로판 양 이렇게 전체량, 그죠? 전체량 분의 프로판의 양 이게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량분의 프로판의 양이다. 그죠? 전체량분의 프로판의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판을 우리가 완전 연소시켜 보니까 C3H 8개, 그죠? C3H 8개 플러스 O2가 되더라. 그죠? D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자, 프로판의 양은 1몰이 되겠고, 그죠? 전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산소가 5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공기량.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0.21분의 5 이렇게 되겠죠. 0.21분의 5. 그러니까 전체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100 하는 거 맞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판은 우리가 1몰일 때 공기량은 얼마가 됩니까? 공기량은 얼마가 됩니까? 0.21분의 5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프로판 연료가 1이 되겠고 공기가 0.21분의 5가 되겠다. 그 중에 프로판의 양은 1이 된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요. 4.03%가 나옵니다. 4.03%. 이것이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판의 화학 양론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폭발 하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폭발 하한값을 우리가 x1이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것은 0.5 곱하기 x0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0.5에다가 4.03을 곱하게 되면 2.2%가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도시가스용 지상 배관 중에서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건축물의 색깔이 우리가 색깔에 따라서 이 노란색 배관이 아파트 단지를 타고 우리가 입상으로 올라간 가스 배관을 우리가 가스 배관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축물의 색상에 비해서 노란 색깔은 너무나 잘 튀어나오는 색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바닥층에서부터 1m 높이에 3cm의 두께로 되는 3cm의 두께로 노랗게 두 줄을 칠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배관을 노란색으로 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같은 내용이다. 그죠? 같은 내용이다. 가스 배관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폭 3cm의 황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한 것이다. 1m 높이에 가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가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지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높이가 1m, 그죠? 1m 정도 높이에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띠를 이렇게 두른단 말입니다. 띠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른다 이 말이에요. 두 줄로. 그렇죠. 요게 우리 폭이 되겠죠. 폭. 그렇죠? 요게 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폭은 요 한 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폭은 몇 cm 이상이 되는가? 3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3cm 폭이 3cm, 폭 3cm 높이에 3cm의 띠를 두 줄로, 그죠? 두 줄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가스 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8번 문제.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CO2를 제거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저온 장치, 중간 냉각기에서 CO2가 들어가게 되면 CO2가 드라이 아이스로 변해서 배관이나 밸브를 폐쇄해서 우리가 가스 흐름을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CO2를 제거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죠? 델타 S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이다라고 하면 CP에다가, 그죠? ln T1분의 T2, 그죠? T1분의 T2. CP 곱하기 ln T1분의 T2가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그죠?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우리가 등압 과정, 그 다음에 정적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우리가 폴리트로픽 과정,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공식을 우리가 100%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정압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S는 CP 곱하기 ln T1분의 T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ln을 왼쪽에 남겨놓고, 그죠? ln T1분의 T2를 이렇게 남겨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정압 비율이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압 비율로 나누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여러분께서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죠.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P분의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ln T1분의 T2, 그죠? T1분의 T2라고 하는 것은 CP가 0.987이 되는 것이죠. 그죠? CP가 0.987이 되는 것이고, 6.987이 되겠죠. 그죠? 6.987이 되는 것이고, 뭡니까? 델타 S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델타 S가 산소의 엔트로피가 1 칼로리 퍼 몰 K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T1분의 T2를 우리가 이꼴로 놓았을 때 T1분의 T2